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가 오늘 2%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62평을 이탈을 하고 나서 지금 회복이 조금 더디게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평선을 이탈하고 그리고 여기 10월 달에 발생했었던 저가 부근에 거의 수렴해 있다는 부분이 약간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포스코 DX는 성장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성장성이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은요. 포스코 DX는요. 포스코 그룹 내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공장을 모두 다 맡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포스코 DX는 지금 하락한 이 가격대도 그렇고요. 여기 만약에 7월 달에 있었던 이 가격대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비쌉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50%가 더 빠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대략, 자, 오늘 나온 시가총액이 7조 3천억이에요. 근데 7조 3천억 대비해서 올해, 그쵸? 올해 예상되는 이익이 1,000억이 이제 처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해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하기 쉽게 1,000억 잡고 시가총액을 여기서, 그쵸? 대략 한 마이너스 한 30, 40 정도 잡았을 때 한 4조 정도로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PER이 몇 배가 나옵니까? 1,000억에 4조면 40배가 나오죠. 어차피 비쌉니다. 근데 주가는요, 비싼 주식은요, 이유가 있으니까 비싼 거고요. 비싸게 되려면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터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죠. 좋기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수급에 대한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 근데 그 수급에 대한 개선 사항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물론 그 시간이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내가 수익 구간에 있다면, 그렇죠? 수익 구간에 있다면 매도하고 다시 매매를 하는 좀 그런 스킬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고가 부근에서, 그렇죠? 고가 부근에서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격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격도에 대해서. 자, 주가는요, 이 포스코 DX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자, 한 번 상승세를 보인 게 한 4월 달 정도 나왔고요. 이때 상승폭이 7,000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한 3배 정도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쵸, 고가 돌파를 빼고요. 저가부터 따졌을 때, 그쵸, 12,000원대에서 이 고가까지 따지면 또 3배가 또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3만원에서 6만원까지 100%가 또 올랐죠. 그래서 올해 상승한 폭이 대략 한 6천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올랐으니까 10배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이해를 해볼게요. 그게 뭡니까? 원래부터 비쌌다. 그쵸? 원래부터 비쌌고 주가가 선반영하는 과정에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은 볼 필요가 없는 게,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면요, 주가는 다시 올라간다. 근데 새로운 시작점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끝났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을 잡기까지는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기준이 되는 건 포스코 DX가 아니라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그쵸? 에코프로 BM. 그쵸? 왜 그렇게 제가 내용이 만들어지냐면,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요. 양극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쵸? 물론 이 포스코 퓨처엠은 전구체까지 함께 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에코프로 BM에서 만들어내는 생산량, 그쵸? 양극재에 대한 생산량보다 포스코 퓨처엠에서 만들어내는 양극재에 대한 생산량이 더 적어요. 자, 근데 이번에 에코프로 BM에서 어느 정도의 수주 규모가 나왔나요? 44조짜리 수주 규모가 나왔죠. 자, 그렇다는 건 양극재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 증거는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도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증설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앞으로도 증설에 대한 이 스케줄이 계속해서 잡힐 겁니다. 이런 부분이 포스코 DX에 반영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잡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최적의 보유 기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이 앞으로 늘어나는 양극재 수요에 맞춰서 포스코 DX는 그쵸, 퓨처엠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집중해서 우리가 보유 기간을 최소한도로 낮추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어떤 종목이든 내가 매수를 잘 못하면 매도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매도가 어려워졌을 때는 올바르게 매매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올바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올라가는 종목에 내가 대놓고 매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물렸으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되지 않으면 어떤 종목이든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에코프로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에코프로가 지금 150만 원 갔다가 60만 원, 70만 원 이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150만 원에 있던 주가가 내가 130만 원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딱 샀는데 여기서 반토막 났어요. 그럼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 들까요? 여기서 나는 믿고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고, 가격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파악이 끝났다면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지금 포스코 DX는 성장성에 대한 훼손된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로봇, AI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쵸,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종목이든 그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포스코 DX는 원래부터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다. 이런 부분을 내가 헤쳐나가려면 무조건 가격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이 내용을 그쵸,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포스코 DX를 보기 위해서 그쵸, 포스코 퓨처엠 그쵸, 자 퓨처엠 하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있었죠. 근데 높은 가격에 있었다는 건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왔다는 게 되고요. 이게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쵸? 올해 들어서 이제 1,000억이 처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익 기준에서. 자, 그런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막 8조, 9조, 10조씩 올라가서 가격대를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쵸?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메이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쵸, 원래 같았으면 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발생을 했고,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발생한 단기 조정이 발생한 거다. 근데 우리는 항상 신고가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 신고가 종목에서 내가 매수할 때 눌림목을 공략해서 매수할 수도 있고, 돌파 관점으로 보면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돌파 관점으로 보는 건 그쵸, 포스코 DX 같은 종목이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테마주, 잡주 요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눌림목 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어떤 종목이냐면, 자 포스코 DX 같은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포스코 퓨처엠 그쵸, 고가가 70만 원인데 저가가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30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죠. 그렇다는 거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포스코 DX를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2차 전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까지 왔어요. 공매도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아무리 길어야 2달, 3달 안에 결정이 날 겁니다. 그쵸? 근데 그 부분에는 홀딩스도 마찬가지다. 자, 근데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DX가 그쵸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성장하는 그 구조는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겠지만 신고가 구조를 반드시 이해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 신고가 구조를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무조건 신고가 공략만 진행을 합니다. 자, 12월 8일 지난 금요일이에요. 칩셋 미디어, 솔브레인 홀딩스, 카페24. 자, 정확히 제가 장 시작 전에 그쵸? 장 시작 전에 종목이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8시 54분, 8시 56분, 8시 57분 그쵸? 어떻습니까 지금? 장 시작 전에 나가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신고가죠. 그쵸? 그 밑에 카페24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죠. 자, 12월 8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자, 보세요. 시가 2.2%, 고가 19.7, 종가 9.47 이렇게 잡힐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고가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신고가 구간에서 모멘텀까지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모멘텀은 구글에서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글에서 투자를 하는데 왜 그 전에 투자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신고가를 갖고 그리고 나서 100%의 추가 상승이 발생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구간을 공략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저가 여기를 잡으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부방 그쵸? 8시 48분 부국철강 에코프로 머티 이런 식으로 종목이 진행이 됐고요. 그쵸? 오늘은 뭐 장중에 뭐 큰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세 종목 이 평균치 잡았을 때 한 7에서 한 8%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쵸? 매일매일 뭐 7, 8%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다. 요런 게 가능합니까? 이 자체 불가능하죠. 그쵸? 내가 뭐 단타를 하면서 뭐 1%, 2%, 3% 이렇게 시세를 막 따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요. 한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무조건 신고가 공략을 하고 물릴 수 있습니다. 물려도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찾자. 그게 신고가 매매 중에서 눌림목 매매, 그쵸? 이건 대형주가 받쳐주고 있을 때, 그리고 돌파 매매, 요건, 그쵸? 요런 내용의 개별 이슈가 있을 때, 요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요런 내용을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시장에서 주도주를 못 잡겠다. 그리고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쵸?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이런 수익 모델이나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함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 모델에 대해서 제가 계좌를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여기 5페이지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쵸?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다른 내용 같은 경우에도 연결돼서 제가 쭉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말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말 대비해서 제가 신고가 주도주, 그쵸?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신고가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